자, 이번 시간에는 15.56을 공부하겠습니다. 평형상수의 계산과 응용이죠. 예. 우리가 이전까지는 뭘 공부했었나요? 평형상수가 뭔지, 그리고 크다 작다가 무슨 의미인지, 뭐 반응식과 평형상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봤죠. 구체적으로 평형상수의 값을 가지고선 뭔가 계산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자, 바로 지금부터 평형상수의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요. 화학평에서도 당연히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직접적으로 어디에 연결되냐면은 산염기평형, 침전평형 이런 데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산염기랑 그 침전은요. 여기 내용에서 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해서는 이게 다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여기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평형상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모든 거는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뿐이에요. 이 전의 내용이 쉬웠다면 이 이후의 내용도 아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딱 하나가 더 등장하는 게 있는데 바로 반응지수입니다. 반응지수. 그래서 이제 반응지수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럼 이 계산을 통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냐? 한번 보죠.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상수를 예를 들면 뭐 1.5 곱하기 10의 5승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쵸? A, B, C가 섞인 채로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평형에 도달하면요. A, B, C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많든 적든 같이 공존을 하죠. 그때 얘네들의 농도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평형상수식에다 집어넣죠. 평형상수식이라는 것은 반응식으로부터 바로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A, B분의 C가 되는 거죠. 예. 여기다가 여기 있는 농도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위는 없습니다. 그거를 평형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1.5 곱하기 10의 5승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얘가 1.5 곱하기 10의 5승이 나오려면은 AB는 굉장히 적고 C가 훨씬 많은 거죠. 예. AB는 거의 없고 C가 많고 대부분 생성물로 존재한다 이거죠.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식은요. 어느 조건에서 성립하는 건가요? 여기다가 A를 더 집어넣어서 평형에 도달하면 이 식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성립하죠. 자, 만약에 B를 갖다가 더 두 숟가락 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선 저어가지고 또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 식이 성립하나요? 안 하나요? 또 역시 성립합니다. 예.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합니다. 여기다가 물을 타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또 역시 성립해요. 여기다가 X라는 물질을 집어넣었다. 반응을 안 한다. ABC가. ABC랑 서로 반응 안 한다.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합니다. 자, X랑 ABC랑 반응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을 한다고 해도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자,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평형상수는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있을 때 모든 K값이 다 동시에 성립한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예. 뒤에 얘기한 거는 어차피 또 사족이에요. 어차피 반복되는 말이에요. 딱 하나.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뇌리에 깊이 이해하면은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평형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도 당연한 거고 반응을 하든 안 하든 평형상수가 성립한다는 것도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나머지 애들을 알고 뭘 모를 때 나머지 애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이 모르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여러 가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얘를 알고 얘를 알면은 얘를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초기 조건을 알면은 반응식에 의해서 얘네가 어떤 비율로 존재할지를 알잖아요. 그럼 역시 뭐 A, B가 얼만큼 남아있고 C가 얼만큼 생긴 상태로 평형에 도달할지 그런 걸 다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건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몇 번 반복만 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내용이에요.
자, 요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반응 지수라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반응 지수. 반응 지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반응 지수. 당분간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오는데 나중에 화학 연력학, 전기화학 거기서 다시 화려하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확실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반응 지수라는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역시 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반응을 생각을 해보죠. 이 반응이 있을 때 평형상수는 뭐였습니까? 평형상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이 평형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죠. 근데 반응지수라는 것은요, 평형에 도달했든 안 했든 그냥 거기 있는 혼합물에 있는 A, B, C에 지금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평형에 도달했든 안 했든 거기 있는 농도를 그대로 써서 나온 값, 그거를 반응지수 Q라고 합니다. 자, 반응지수 Q는 그럼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여기다가 C를 조금 더 넣으면 반응지수는 얘가 커지니까 좀 더 커질 테고, 만약에 A를 조금 더 넣었다. A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은 반응지수는 더 작아지죠. 그죠? 반응지수는 무한히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농도로 서로 혼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무한히 다양한 반응지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걸 왜 하느냐? 반응지수는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반응지수는 계속 변합니다. 그죠? 반응이 일어나니까 평형에 도달해 있지 않다면 반응지수는 계속 변해요.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난다면 이 반응지수는 뭐가 될까요? 시간이 아주 충분히 지났다. 평형에 도달했다. 그럼 그때의 반응지수는 평형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고 결국은 평형상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자, 반응지수는 언젠가는 평형상수가 됩니다. 반응지수 Q는 언젠가는 평형상수 K가 돼요.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반응지수 Q가 평형상수보다 작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Q가 K보다 작다.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Q랑 K랑 똑같다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Q가 K보다 크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Q가 K보다 작다. 무슨 뜻이에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보다 C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AB가 많은 거예요? 얘가 K보다 더 작으려면 AB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죠? AB가 많아야 됩니다.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보다 AB가 많고 C는 별로 없으면 그 상태에선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정반응이 일어날까요? 역반응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정반응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정반응이 일어나야지 AB는 줄어들고 C가 커져서 다시 Q는 K랑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자, Q가 K보다 작다면 얘는 정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고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면 Q는 K보다 작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Q랑 K랑 똑같다. 얘는 평형에 도달을 해 있는 거죠. 평형에 도달해 있습니다. 만약에 Q가 K보다 크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얘가 K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은 생성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보다. 그럼 얘는 정반응이 일어날까요? 역반응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얘는 역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Q는 언젠가는 K가 돼야 되고 역반응이 일어나야지 얘가 작아지고 얘가 커지면서 더 작은 Q보다 더 작은 K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관계는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화학 연력학과 전기화학에서 아주 중요하고 이게 이제 Q가 K보다 얼만큼 작으냐 이런 거를 나중에는 정확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숫자냐? 그게 바로 델타 G 값이에요. 일반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델타 G죠. 그리고 이제 전기화학에 가면은 이 델타 G를 기전력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Q랑 K가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거에서 다 유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해보죠.
우리가 새로운 내용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평형상수의 그냥 개념만 잘 적용하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H브롬의 초기 압력이 0.8 atm이래요. 그리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H2의 분압이 0.2 atm이다. 그럼 얘의 평형 압력은 얼마냐?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처음, 변화, 나중,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뭐란 얘기예요? 0.8 atm이라는 거고, 얘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그죠? 근데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얘가 X개만큼 생기면 얘는 얼마큼 없어집니까? 얘도 X개만큼 없어지나요? 아니죠. 이 반응식의 개수로부터 마이너스 2X만큼 없어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는 0.8 마이너스 2X만큼 남아있을 테고 얘는 X만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H2의 분압이 0.2 atm이랍니다. 그럼 얘가 0.2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도 뭡니까? 당연히 얘도 0.2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뭡니까? 0.8에서 0.2의 2배니까 0.4를 빼니까 얘는 0.4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0.4 atm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으로부터 이 반응의 평형상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형상수. 자, 평형상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평형의 농도를 평형상수식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죠. 평형상수식은 간단해요. 반응식으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압력으로 돼 있으니까 예. H 브롬의 부분압의 제곱이겠죠. 개수가 2니까. 그 다음에 H2의 부분압 곱하기 브롬 2의 부분압입니다. 예. 요 값을 평상수식에다가 여기 있는 이 평형 부분압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0.4의 제곱분의 얘가 얘잖아요. 0.2 곱하기 0.2인데 또 0.2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뭡니까, 이게? 4분의 1이 나오죠? 예. 0.25가 됩니다. 이 반응의 평형상수, 그리고 어떤 위치에서 평형에 도달해 있는지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데 뭘로 계산할 수 있었나요? 딱 하나죠. 아, 평형상수가 항상 지금 성립하고 있구나.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죠. 요 이제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복잡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되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평형상수가 1이랍니다. 1. 그리고 2몰 농도의 A 500ml랑 2몰 농도의 B 500ml를 섞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평형에 도달한 후에 다시 C를 0.5를 더 첨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겠죠. 맨 마지막에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농도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식을 쓰는 게 좋습니다. A 더하기 B가 C 더하기 D가 되는데요. 자, 2몰 농도 500이랑 2몰 농도 500을 섞으면은 맨 처음에는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2몰 농도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A도 반이 희석되는 거고 B도 반이 희석되는 겁니다. 500, 500 합쳐서 전체가 1리터가 되니까. 그래서 얘는 초기 농도가 11, 얘는 00이죠. 자, 근데 반응이 진행되겠죠. 얘는 평형 상태가 아니니까. 얼만큼 없어지나요? 얘가 X만큼 없어지면 당연히 얘도 X만큼 없어지고요. 얘는 똑같이 X만큼 생깁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반응식의 개수로부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평형 상태에서 1-X만큼 남아있고 얘도 1-X만큼 남아있고 얘도 X만큼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근데 평형상수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등식이 성립합니까? 이 평형상수식이 뭐예요? AB분의 C, D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몰농도입니다. 그러면은 1-X 곱하기 1-X인데 두 개니까 제곱 분의 X제곱이 뭐란 얘기예요? 1이란 얘기죠. 예.
자, 이 x를 풀면 됩니다. x를 풀면 뭐가 나오느냐? 뭐 복잡하게 보일 것 같지만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면 1-x의 제곱과 x제곱이 똑같다라는 거는 x가 0.5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종적인 평형 농도는요. 전부 0.5, 0.5, 0.5, 0.5 요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자, 여기다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0.5, 0.5, 0.5, 0.5에서 평형에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있죠. 다시 C를 0.5몰을 첨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0.5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그럼 이제 얘가 얘가 1인 상태로 이제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평형 상태였는데 C를 더 집어넣으면 다시 이렇게 역반응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있죠. 그럼 얘는 X만큼 없어지고요. X만큼 없어지고 얘도 X만큼 없어지고 얘네들은 X만큼 생깁니다. 자, 그럼 또 역시 시간이 지나면 평형에 도달할 때고 그때도 평형상수식은 성립하죠? 어떻게 됩니까? 0.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x 곱하기 0.5 마이너스 x가 1이라는 조건이 계속 성립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대로 구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요. 우리가 x가 0.1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x가 0.1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0.6이 되고 0.9가 되고 0.4가 되죠. 66, 36은 49, 36이기 때문에 이제 1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x가 0.1이니까 얼마큼의 평형 농도가 되는 겁니까? 0.6몰 농도, 얘도 0.6, 얘는 0.9, 얘는 0.4죠. 역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1이 성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답은 A의 농도는 0.6입니다. 자, 계산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이용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평형상수가 평형상수 값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그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만 계속 이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는 세 발의 피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어마어마한 계산도 결국은 평형상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다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뭐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연습하는 목적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종합되는 그냥 간단한 문제를 마무리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해보죠. 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A, B, C의 농도를 이렇게 구멍을 파놨죠. 자, 전체 반응식을 써보죠. A 더하기 B가 C가 되는데 맨 처음에 2가 있고 2가 있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없어지고 똑같이 x만큼 생기겠죠. 계수 관계로부터. 그럼 평형에 도달했을 때 2-x만큼 남고 얘도 역시 2-x만큼 남고 x만큼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얘가 1만큼 A가 1로 줄어들면 당연히 B도 똑같이 1로 줄어들고 C는 그만큼 생기는 거니까 얘도 1이 됩니다. 그리고 A가 2분째에 들어서면 얘가 0.5잖아요. 1에서 0.5로 되면 당연히 A도 0.5가 돼야 되는 거고 C는 0.5만큼 더 생겼으니까 1.5가 됩니다. 근데 2분하고 3분에서 A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그럼 역시 B의 농도도 0.5, C의 농도도 1.5에서 농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평형상수가 뭐냐? 우리가 아까 구해봤던 거지만 해보죠. 평형상수는 평형상수식에다가 평형 농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그 값입니다. 그러면은 AB분의 C, 이게 평형상수식이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A의 농도
A의 평형농도 0.5, B의 평형농도 0.5, 그리고 C의 평형농도 1.5입니다. 6이죠? 6. 예. 평형상수는 6이다 이겁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드디어 반응지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각 시간에서의 반응지수를 구해라. 반응지수. 자, 반응지수라는 건 뭐였습니까? 평형식에다가 평형의 농도가 아닌 그냥 있는 그 농도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온 값. 그게 바로 반응지수예요. 반응지수도 역시 평형상수식이랑 형태는 똑같습니다. AB분의 C인데 평형상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고 반응지수는 평형에 도달하든 안 하든 그냥 거기에 섞여있는 농도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온 값입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0이라고 적었지만 완벽하게 0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응지수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1분에서의 반응지수는 어떨까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1분의 1이죠? 그럼 얘는 1입니다. 자, 반응지수가 1이고요. 평형상수는 6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보다 지금 분모가 더 큰 거니까 반응물이 많은 거죠. 그럼 얘는 정반응이 진행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정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애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반응지수가 얼마인가요?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6입니다. 자, 지금은 평형상수랑 반응지수가 똑같네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4분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교란을 해가지고 뭐 더 넣고 빼고 해서 A, B, C가 116으로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반응지수를 따져보죠. 116 넣으면 당연히 6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얘의 반응지수가 6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얘는 평형에 도달해 있다는 뜻이죠. 그죠? 지금 보면 전혀 평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얘가 반응지수 Q가 평형상수 K랑 똑같다라는 거, 아니면 얘가 지금 평형상수 그 값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얘는 이미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16이라는 농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얘는. 예. 그 다음에 5번을 볼까요? 얘는 반응지수가 얼마입니까? 해보세요. 1 곱하기 0.5분의 2죠? 그러니까 4입니다. 4. 그럼 얘는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까요?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될까요? 그쵸. Q가 K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상황. A, B가 0.5, 0.5고 C가 2예요. 그럼 이때의 반응지수는 얼마입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0.5, 0.5분의 2니까 8이에요. 8. 6분일 때의 반응지수 Q는 8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8이고 6이다. 8이 크죠?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죠? 역반응.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면 안 돼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얘가 8이다. 평형상수보다 크다라는 것은 얘보다 얘가 지금 더 많다는 거잖아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보다. 그러면은 얘가 없어지고 얘들이 생겨야 평형상수 K의 그 값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Q가 얼마고 K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개가 가지는 델타 G 값이 얼마냐, 아니면 얘가 뭐 전기화학적으로 전지를 만들었을 때 측정되는 전압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다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평형상수 K랑 반응지수 Q가 잘 헷갈리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만, 이 문제만 여러 번 많이 풀어보시면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15.5랑 6을 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르 샤틀리에 원리죠. 예. 평형상수 K, 반응지수 Q, 그 다음에 르 샤틀리에 원리. 요 세 개는 앞으로 나오는 일반화학의 변화 파트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